중국 반응을 소개하는 우소 TV입니다. 관객 수 1,700만 명을 넘기며 역대 누적 관객 수 1위를 기록한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용의 출연이 오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진주 대첩, 행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며 일본의 보급을 끊게 됨으로써 일본군의 육군에게도 큰 타격을 가하게 되어 임진왜란 당시의 수많은 전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전투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영화 한산은 총 제작비가 310억대로 CG 작업에만 100억 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명량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북선의 재현과 함께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되었던 하객진을 이용한 전투신들이 현실감 넘치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영화 한산의 예고편을 접한 수많은 중국인들의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추천수가 높은 댓글들의 대부분이 중국의 잘못된 역사 교육과 역사 인식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남겨지고 있었으며 확실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댓글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럼 한산의 예고편에 대한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었는지 보고 싶어. 정말 궁금한걸. 사실 그 당시 해전에서 조선을 지원한 명나라 군대야말로 절대 주력이라 할 수 있었어.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교과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결국 이 정도 규모의 전쟁으로는 중국 전쟁사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게 사실이지. 명나라는 나중에 노량해전이 돼서야 참전을 했었는데 한산과 명량이랑은 아무 상관 없지 않아? 나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순신 장군은 존경할 만하지. 그는 결국 마지막엔 등자릉 장군을 구하려다 전사했어. 명나라 수군이 조선 수군과 합류했을 때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직전이었어. 순천 전투와 마지막 노량해전에만 참전했었지. 이순신의 전투 대부분은 그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제대로들 좀 알고 있으라고. 중국의 5천년 역사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비교할 만한 해전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긴 하지. 이순신 장군은 충무공 시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 명나라의 지원이 없었다면 빵주는 일찍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을 거다. 그 당시 한국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과 자원들이 있었나? 그래도 우리 중국의 사극 작품들보다 잘 찍긴 한 듯. 일부 사람들은 한국 영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은 역사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연출도 잘했으며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지. 역사상 중국은 일본에게 2번이나 저항을 했지만 지금까지 중국 영화인들은 동급의 작품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어. 중국 영화인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명량해전에 명나라 얘기가 안 나오는 건 괜찮지만 노량해전에서도 명나라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순신이 이렇게 대단했다면 왜 명나라의 도움이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그는 해군이었고 육군 쪽은 완전히 밀렸었잖아. 애당초 명나라는 처음부터 관여하지 말고 그들이 멸망되도록 내버려 뒀어야 했다. 명나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거냐? 한국에 용이 있다고? 거북이가 아니고? 중국에서 만드는 사극들이 한국 영화의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어. 거북선이 일본 해군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1편에서 왜 이런 장면이 안 나오나 했더니만 2편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명량은 이순신 장군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돼지 같은 동료들에 의해 거북선이 모두 소진되어 소수의 배로 승리를 거뒀던 거고 이것은 명량 5년 전으로 이순신이 가장 빛났을 때의 스토리야. 중국은 왜 이런 영화를 만들지 않는 걸까? 난 이순신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별로 관심은 없지만 한국의 영화 하나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 한국 축구가 중국보다 20년 앞서 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 배우는 예전 이순신 배역보다 듬직한 느낌은 아니야. 예전에 그 배역은 보자마자 딱 대장군다운 느낌이 났거든. 명량이 개봉 당시에는 한중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노량을 중국과 공동 제작한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더라. 노량해전에 대해 보고 싶어.
댓글들을 보니 오만함과 거만한 내용의 내용들이 참 많구나. 당시에 조선이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던 건 사실이잖아. 댓글 어디에 잘난 척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야. 예고편은 꽤 괜찮게 잘 뽑은 것 같은데 본줄거리는 어떨련지 모르겠네. 빵찌들이 촬영하는 전쟁 장면들을 보면 유독 상당히 웅장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거북과 투구는 전편에 비해서 더 사실적인 듯해. 일본 네티즌들은 또 욕설을 퍼붓겠구만. 이순신 장군이 직접 한자로 쓴 책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영웅의 글을 정작 한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운걸. 중국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조선은 이순신이 100명이 있다 한들 답이 없었을 거다. 이순신이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왜냐하면 일본군의 상륙 병력은 명나라가 입성하기 전까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 영화를 보려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해. 이 나라는 자랑과 함께 허풍 떠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직도 이런 걸 믿는 거냐? 이 거북선은 속도가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빠르잖아. 다시 또 이순신에 대한 작품이네. 한국 영화는 소재가 너무 부족한 것 같구만. 이 영화는 원래 3부작이란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듯. 러시아인들이 유럽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던데 너무 웃겨 죽겠더라. 이건 명량 때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과는 크게 어긋났다 할 수 있어. 모든 국가에는 영웅이 필요한 법이지. 아프리카 부족이라 할지라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순신의 존재는 중국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존재지. 이순신은 일본에게 이길 능력은 없었고 일본을 패배시킨 것은 명나라 군대였다고. 명나라 군대가 없었다면 한국은 일찌감치 일본에 의해 멸망했겠지. 자극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내용들도 많았기에 최대한 필터링을 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으며 일부 몇몇 댓글들을 제외하고 추천수가 높은 댓글들을 위주로 본다면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중국의 잘못된 역사 왜곡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